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에드워드 애슈턴의 미키 세븐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것도 황금가지에서 나온 거네. 네, 황금가지에서 나왔고요. 아무래도 박평래 회사죠, 여기도. 네,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법인도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그냥 민음사 그룹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법인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같은 회사라고 할 수는 없죠. 그 홍학의 자리 편을 혼비님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YG가 홍학의 자리 관련된 댓글들을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먼저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네, 라난나님 아마 외국에 사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홍학의 자리 스포 방지 때문에 안 알려주시니 더 읽고 싶어서 당장 동생한테 사다 달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동생이 곧 오거든요. 이번 회차는 뽐뿌질 대박입니다. 빨리 읽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긴 처음이에요. 얼른 읽고 이번 회차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참 JYP님 환연2 보셨어요? 네, 월요일날 환연2 봤습니다. 네, 월요일날 방송에서 환연2 봤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 라난나님이 며칠 후에 이제 댓글을 또 다셨는데 펀딩 성공 축하드려요. 방금 홍학의 자리 다 읽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의심했던 것이 마지막에 맞아 떨어져서 좀 실망 아닌 실망을 했습니다. 맨 끝의 대단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근데 동생이 한국에서 이 책을 사다 줬는데요. 언니가 사다 달라는 책 처음 부분 읽어봤는데 뭐 그런 책을 읽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내가 듣는 책걸상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더랬죠. 아무튼 끝까지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항상 편안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전 지금 홍학의 자리편 다시 들으러 갑니다. 네, 그 나랭이님께서도 방송 듣고 두 분 다 속았다는 반전이 도대체 뭔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홍학의 자리는 정말 페이지 터너더라고요. 읽기 시작한 날 끝을 보았습니다. 읽어가면서 하나씩 눈치채는 나를 보면서 와, 나는 안 속나봐 하며 좋아했는데 마지막에 속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아니, 혼비님은 어떻게 안 속으셨을까요? 대단하세요. YG님 말씀처럼 저 역시 홍학의 자리 드라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읽는 내내 다크한 드라마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책걸상 덕분에 다양한 책들을 알게 되고 읽게 되어 늘 감사하다는 거 이렇게 글로 표현 안 해도 이미 알고 계시죠? 펀딩 성사되어서 기쁩니다. 요키님 반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읽어서 그런지 너무 쉽게 눈치챘습니다. 의심하며 읽다가 정황상 중간쯤부터는 확신을 가졌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큰 반전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아쉬웠지만 덕분에 책 한 권 끝까지 읽었습니다. 앞으로 재밌는 스릴러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충격 반전이라고 놀라는 아저씨 두 분을 뒤늦게 생각하니 귀여워서 미소가 지어집니다. 지금 우리 놀리는 거죠? 네, 요키님께서 그 정도가 뭐 충격이냐 이런 겁니까? 네. 지금? 네, 반면에 행운의 카자르님께서는 반전이 있다길래 반전이 뭐지? 하고 머리 엄청 굴리면서 봤어요. 그래도 뒤통수 맞았습니다. 이 책 뭐지? 네, 정혜연 작가님 책이 2023년 1월에 신간이 나온대요. 드라마 확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더블이라네요. 저도 홍학의 자리도 드라마가 되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혜연 작가 홍보를 좀 해준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방송에서 지금 드라마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정혜연 작가 작품을 그쵸. 알게 되었잖아요. 네. 자, 미키 세븐 지난 시간에 정말 기본적인 네. 아주 도입부의 설정만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벌어지는 이제 두 번째 상황이 이게 이제 죽어야 익스펜더블을 추가로 만들어서 뒤에 숫자가 바뀌는데 앞불사 작전 수행 중 죽은 줄 알고 새로 만들었는데 안 죽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미키 세븐에는 미키 세븐도 등장하고 미키 에잇도 등장해요. 네. 미키 세븐과 미키 에잇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네. 똑같이 생긴 놈이
둘이 마주보고 넌 왜 여기 있어? 야, 너 안 죽었어? 야, 나 안 죽었는데 너 왜 또 생겼어? 이렇게 네. 지금 되는 그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네. 설정이죠. 그러니까 앞부분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일단은 그 이제 미키 1, 미키 2, 미키 3 등등을 거치면서 그 애초에 출발지에서부터 개척 행성까지 우여곡절 끝에 오고 난 다음에 여러 번의 위험한 임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뭐 미키 2, 미키 7, 미키 4 등등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되고 익스펜더블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이제 미키 7까지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키 7 정도가 되면은 약간 좀 상황이 좀 안정이 되긴 했어요. 상황이 안정이 되긴 했는데 그 안정이 됐다는 게 여러 번 죽어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좀 피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다음에 죽을 때 어떻게 죽게 되고 다시 태어나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느낌으로 태어나는지도 알게 되고 좀 경험이 쌓여가지고 네. 노련한 익스펜더블이 된 거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그 우주 여행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미지의 행성에 막 도착해서 최초의 정착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위험한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미키의 뭐 2, 3, 4 등등이 이제 생명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미키 7 정도가 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추운 행성이에요. 원래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추운 행성이어가지고 야, 여기서 과연 정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행성 탐색도 하고 이러는데 가장 큰 이제 위험 요인은 행성에 뭔가 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원주 생명체가 있는 거죠. 원주 민이라고 하려다가 네. 원주 생명체가 있는데 그 원주 생명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문명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얼마나 난폭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뭐 등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피해들이 간헐적으로 생기고 그런 와중에 이제 미키 7도 이제 파트너들이랑 같이 뭐 여기저기 이제 수색이나 혹은 탐색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 이제 처음에 딱 펼치자마자 나오는데 거기다 그러다 조난을 당해요. 근데 이제 조난을 당하면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매정하게 그냥 가버려. 아무리 봐도 그 단순한 조난이 아니라 되게 무슨 깊은 절벽 네. 이런 데 빠진 크레바스. 거잖아요. 크레바스에. 네. 그래서 야 이건 뭐 네. 저기 빠졌는데 못 살지. 새로 만들지 뭐 이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새로 만들지 뭐. 맞아요. 구하러 가면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네, 있으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구하러 가야 하는 놈은 익스펜더블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여기 전체 익스펜더블은 이 사람 한 명이에요. 딱 한 명이죠. 지난 시간에 네. 이야기한 것처럼 딱 한 명. 네. 네. 그러니까 익스펜더블이 되는 조건으로 네. 탈 수 있었으니까 네. 딱 한 명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익스펜더블이 우리가 말을 쉽게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이 드는 그렇겠죠. 당연히 제작비가 네. 많이 드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 돈을 뽑아내려면 많이 만들지도 않고 어쨌든 한 번 만든 다음에 계속 여러 번 사용해야 가성비가 나오는 네. 이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크레바스에 빠진 다음에 구해줄 줄 알았더니 매정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게 이제 앞부분의 설정인데 네. 뭔가 우여곡절 끝에 운 좋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지의 뒷문으로 딱 들어가서 나 살아왔어라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자기랑 똑같은 미키 에이시. 미키 에이시 딱 있는 거죠. 서로 보고 놀라는 거죠. 너 죽은 거 아니었어? 너는 뭐야?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되면 그냥 둘 다 활동해도 되잖아. 자원 측면에서만 보면. 근데 거기 규정상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네네. 있는. 일단 규정상 안 되게 돼 있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기지를 총 책임지는 사령관이 익스펜더블에 좀 호의적이었다면 그래 어쩔 수 없다. 네. 뭐 아까운 어차피 험한 일 할 거니까 예, 둘 중에 하나 또 죽겠지 뭐. 이러고. 둘이 그냥 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밝혀지지는 않지만은 그 기지의 사령관은 공식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익스펜더블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그래서 이 미키
7번하고 8번이 택할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가위바위보해서 알아서 그냥 없어지든지 저 어디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령부에 들켜가지고 둘 다 불구덩이 들어가고 미키 9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네. 그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마치 한 명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몰래 숨어서 그냥 쭉 버텨보든지 요런 거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영화로 만들어도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 될 것 같은데 1인 2역과 다양한 CG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키 7과 미키 8이 기지에서 같이 동거를 하면서 생기는 좀 소소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자친구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려면 네. 여친도 있어야죠. 그 여친도 있고 그리고 아마도 그 소설에 나와 있는 넘어간 부분들을 그대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19금이에요. 응? 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넘어갔지만은 사실은 야릇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15세 관람가 영화에도 야릇한 장면 많이 있습니다. 수위 조절이 문제지 뭐. 3명은 없는데. 아니 뭐 전국 방방곡곡에 투썸 플레이스가 있는 나라에서 뭐 그런 그러니까요. 정도까지로. 네. 그리고 철학적으로 따지면 그게 3명인지 2명인지 그럼 힘들어요. 판단하기. 네, 저기 혹시 미성년자랑 같이 듣고 계시면 여기 뭐 설명 자세하게 해주시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네. 뭐 이제 그런 설정들까지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이거 제대로 만들면 필 19금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19금이 되면 이제 19세 넘은 저로서는 뭐 네. 고맙죠 뭐. 하지만 그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요즘의 소설이나 이런 데서 그 성애 묘사를 좀 적나라하게 하는 건 거의 다 그냥 피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읽는 독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난감하게 할 만한 성애 묘사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설정이었다. 이런 설정이다. 혹은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는 충분히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곳곳에 있죠. 그래서 뭐 미키 7번하고 8번이 처음에는 뭐 사실 똑같은 놈인데 저놈이 나고 내가 저놈인데 누가 먼저 죽어라 말이 안 하지만 되니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한 달간의 기억의 차이가 있어요. 아 그렇긴 하죠. 네. 네, 왜냐하면 미키 7이 좀 게을르고 전체적으로 약간 뺀질뺀질하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JYP 캐릭터인데? JYP 7이야?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글쎄요. 약간 JYP 뭐, 캐릭터인데? 뭐 아무튼 약간 깐족대는 거 좋아하고 뭐 성격 모났고 성격 모난 거는 YG 아닙니까? 뭐 그런가? 그럼 최악인데 JYP랑 YG를 합쳐놓은 나쁜 점만 모아놓은. 근데 어쨌든 약간 넉살 좋고 하여튼 그래서 7번하고 8번하고는 어쩌겠어. 그냥 우리 들키지 말고 좀 더 버텨보자. 어차피 작전 수행하다가 하나 죽겠지. 위험한 일 하니까. 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디선가 조금 위태로운 발각이 될 뻔한 그쵸. 순간들이 좀 벌어지면서 이제 페이지가 자꾸 넘어갑니다. 예, 그게 뭐 소설의 큰 줄기는 아닌데 어쨌든 재미를 배가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이죠. 자 이제 뭐 뒷부분 얘기까지 하면 재미없어질 거라서 그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설정이 처음에 한 30페이지 정도? 근데 솔직히 설정은 되게 재밌고 신선하지만 저는 생각보다는 미키 7이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약간 모처럼 두 분이 동시에 재밌는 책이라고 해서 기대가 너무 컸을 수도 있고 사실 저도 막 그렇게 재밌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소재나 주제가 되게 진부하잖아요. 한 2009년쯤에 이미 끝났을 어떤 복제인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진부하대 익스펜더블. 아니 그 좋은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필립 K 딕이라든지 그 선배 SF 작가들이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방대한 세계관으로 약간 어렵고 하지만 그 어려운 게 매력적으로 풀어놓은 것을 이제 이 에드워드 애슈턴이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되게 납작하게 눌러서 그 모든 철학을 굉장히 얇게 만들고 그 방대한 세계관을 눌러서 좁게 만들고 해서 되게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거는
나름의 재주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 이걸 영화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어떤 의중을 짐작했을 때 그분 되게 SF 광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봉준호 선생님한테도 이 책이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보통 영화화되는 원작들을 보면 되게 두 갈래거든요. 하나는 원작이 너무 뛰어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재미있고 영화화하기 좀 쉬운데 빈 곳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빈 곳들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채울 수 있을 게 되게 많다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원작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봉준호 선생님도 이걸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재밌는 설정을 가지고 이렇게 빈 곳이 많다고? 라는 생각을 조금 했을 것 같고 아니 이렇게 재밌는 설정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춘다고? 내가 해보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걸로 일단 영화를 만들면 안 그래도 지금 아카데미에서 상도 받으시고 차기작이 되게 부담스러우실 텐데 적어도 원작을 망쳤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을 거고 오 참신하다. 원작보다 재밌게 한 99.9%의 확률로 원작보다 재밌게 이것은 만들었을 것 같아서 혹시 안 돼도 원작 탓을 할 수 있고. 있고 이것을 일단 에드워드 애슈턴을 까면서 봉준호를 좀 축혀세워 올리는가 싶더니 봉준호까지 돌려까는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사람 마음이 뭐 원작의 아우라를 망친다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운 게 사람 마음인데 망칠 아우라가 없네 이 소설은. 아, 영화하기 너무 좋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작가도 막 유명한 작가는 아니니까 네. 조금 뭐 그치. 어쨌든 작가보다 내가 더 유명하니까. 네. 하여튼 그 미키 세븐틴이 잘 안 되면 원작 탓인 걸로. 네. 봉준호 감독이 그냥 원작을 잘못 고른 거. 최선을 다해서 영화로 만들었으나 원작이 네. 너무 빈약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그쵸,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다 읽고 나서 99.9%의 확률로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이거보단 재밌겠다. 약간 좀 확신하고 더 기대하게 됐어요. 그 미키 세븐을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책걸상 진행하면서 약간 SF 초심자들한테 네. 많이 권하는 네. 재미있는 SF 소설이 존 스칼지의 노인의 전쟁이잖아요. 네. 근데 이 미키 세븐이 약간 노인의 전쟁 스타일이에요. 그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노인의 전쟁도 그 주인공의 화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75세가 되어서 나는 군에 입대했다. 로 첫 문장이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주 방위군이 되는데 75세가 어떻게 우주 방위군이 되어서 우주에서 전쟁 임무를 수행하지? 그런 독자들의 궁금증 같은 것들을 그 SF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해소를 시켜가면서 그 우주 방위군으로서 우주에서 지낼 때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형식도 좀 비슷하고 심지어는 그 주인공의 성격, 그쵸. 그 대사들, 네, 대사들 이런 것도 약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읽었을 때 저는 막 그렇게 재밌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JYP가 이거 되게 재밌더라 한번 하자 그럴 때 역시 JYP가 변했구나.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하자고는 했는데 약간 그 책걸상 청취자들 중에서 존 스칼지의 노인의 전쟁류를 좀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미키 세븐도 그냥 즐겁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즐겁게는 읽었어요. 대화도 너무 잘 쓰고 맞아요. 심리 묘사도 너무 쿨하고 잘했어. 노인의 전쟁이 미키 세븐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훌륭한 작품이죠. 네, 그렇죠. 그거는 뭐 말하나 마나고 미키 세븐은 아니 이 작가는 지금 이게 첫 장편일 걸? 맞아요. 아닌가? 근데 뭐 하여튼 근데 존 스칼지도 노인의 전쟁이 첫 작품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존 스칼지랑 비교하는 거는 너무 가혹해요. 아무튼 존 스칼지급은 아니고. 그럼요. 하여튼 좀 경력이 비교적 짧고 그리고 뭐 소설을 되게 오래 쓴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저 잡지랑 무슨 소시지 회사 뉴스레터에 뭐 등등 뭐 이런 거 쓰던 분이라서 내공은 좀 떨어지기는 하죠. 근데 훨씬
캐주얼하다 그럴까요? 맞아요. 캐주얼하죠. 아까 이제 넷플릭스 네. 얘기하셨는데 딱 그런 느낌이죠. 네. 그냥 재미있게 존 스칼지만데도 솔직히 중간중간에 약간 읽기를 멈추고 그쵸. 뭔가 이렇게 고민 좀 해봐야 되고 야 이런 세계관 괜찮은데. 뭐 괜찮은데 아니면 네. 너무 암울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네.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아요. 그런 면에서 재밌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 결말까지 가다 보면은 약간 그 서희의 강동 육주 서희와 거란족 맞죠? 네. 서희가 거란족을 상대로 네. 외교로서 네. 강동 육주를 다시 찾아오는 자 지금 어떤 분 검색 네이버에서 서희 검색하고 계십니다. 서희 강동 육주. 네. 나 진짜 스포일러 아닙니까 그거? 100만 년 만에 들었어. 서희도 100만 년 만에 들었고 강동 육주도 100만 년 만에 들었어. 나 처음 들을 때 무슨 술 이름인 줄 알았어. 특히 내가 말해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하여튼 그 저는 진짜로 걱정했어요. 이게 그 결말이 거지 같으면 네. 아무리 재밌게 잘 넘어갔어도 네. 소개하기 힘들잖아요. 그치, 약간 결말 좀 흐지부지하지 않아요? 흐지부지지만 어쨌든 신선하긴 최선의 방법으로 맞아요. 마무리한 거지. 네, 그래서 이 와중에 나는 정말 미키 세븐을 읽으면서 서희의 강동 육주를 생각하는 우리 혼비님을 보면서 역시 혼비님은 큰 작가구나. 저런 면이 있어야 되는구나. 미키 세븐을 읽으면서도 서희의 강동 육주를 생각하는 정말 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그거 말고는 뭐 더 마음에 안 드는 건 없었어요? 네, 이거 아까 말고는 아까 저 녹음하기 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센 톤으로 별로였다라고 얘기했던 거. 않았어요. 혼비님의 이중성을 여기서 또 고발하게 되는데 새해부터 정말 그 마이크 켤 때랑 마이크 끌 때 느낌이 좀 다르죠.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다 읽고 제가 약간 생각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YG님이 왜 SF 초심자들을 SF에 약간 끌어들이는 맞아요. 어떤 책 그 얘기를 딱 하셨을 때 그걸로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 책이. 그리고 그런 책은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서희의 강동 육주도 아니 심지어 그러니까 SF 싫어하는 JYP도 재밌게 읽었지. 근데 또 생각해봐요. JYP님이 켄 리우 진짜 좋아하셨잖아요. 켄 리우는 훌륭했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켄 리우랑 비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그 비유 많이 했잖아요. 톨스토이 비유. 톨스토이 비유. 근데 그래서 약간 YG님이랑 이 방송에 들어가고 YG님의 그 멘트를 듣고 맞다. 그런 의미에서 미키 세븐은 너무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누그러진 거고요. 그러니까 켄 리우보다 에드워드 애슈턴이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켄 리우 사실 그 책 팔아가지고 뭐 얼마나 벌겠어요. 지금 대작가 되셨을 거예요 아마. 네. 아니 우리가 켄 리우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에드워드 애슈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넷플릭스 원작 될 만한 거 몇 건 더 쓰면 켄 리우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SF 초심자들 이제 SF로 들어가기에 되게 좋은 게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막 깊이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뭔가 SF라는 외형으로 온갖 사회 현안들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뭐 난민 문제, 뭐 내전, 디아스포라, 뭐 환경 오염 문제. 그래서 되게 좋은 책이라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다 집어 넣었겠죠.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느낌을 내야 특히 되니까. 이제 이 외국에서는 에이전트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내잖아. 그쵸. 이런 설정 요새 필요하다. 넣어줘야 된다. 트렌디하게 하려면 여기 난민 좀 넣으면 안 돼? 뭐 그럼 뭐 젠더 뭐 이런 얘기 좀 넣고 이렇게 요구 사항이 많으니까. 그 일종의 약간의 성장 소설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미키 세븐의 이야기만 쭉 펼쳐지는 게 아니라 왜 자기가 익스펜더블이 되었고 왜 이 개척 행성까지 오게 되었고 익스펜더블이 되어가지고 당연히 미키 2, 미키 3, 미키 4 등등은 또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일종의 성장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그동안 복제 인간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미키 세븐에서 또 새롭게 다룬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자기가 미키 세븐이 나하고 너무 닮은 미키 에잇을 바라볼 때 그 복잡한 심경에 대한 심리 묘사. 사실 우리 복제 인간
SF 소설을 읽든 영화를 보든 저 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여자친구는 지금 미키 3의 죽음도 보고 4의 죽음도 보고 5의 죽음도 봤잖아요. 근데 옆에서 내 남자친구가 죽었다 되살아날 때를 겪고 있는 어떤 여성의 심리 묘사도 너무 탁월해서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미키 세븐은 한눈 팔잖아요. 아 그쵸. 아 왜 여기 감동을 띄얹어요 진짜. 그럼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그 아까 녹음 전에는 왜 별로라 그랬지? 아까 그 SF 초심자 그게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러니까 대중 소설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본인 저 큰 작가이자 SF 저 고급자 아니, 상급자인 그런 거 본인이 볼 때는 좀 수준이 떨어졌지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 JRP님이랑 YG님이 저한테 너무 재밌다고 하시니까 JRP님이랑 YG님이 재밌다고 하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오늘 혼비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도 생각을 새삼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책들을 읽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책이 재밌나? 혹은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독자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맞아요. 그 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될 수도 네. 있고, 아무리 남들이 다 좋은 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별로 그냥 읽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네. 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맞아요. 면에서 정말 자기가 어떤 텍스트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훨씬 중요한데, 네. 이제 미키 세븐을 보면서 서희와 강동육주를 생각하는 제 독자는 무슨 책을 읽어도 다 약간 명작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게 아닐까. 강동육주는 도수가 몇 도예요? 정말 서희의 강동육주가 나 계속 술 이름인 줄 알았어. 서희가 처음에. 그러면은 브랜드고 강동육주는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강동구에 있는 술집 6군데 이런. 네. 미키 세븐 영화로 만든 미키 세븐틴은 그래서 언제 나와요? 영화는? 2023년 예정이라고 2023년 여름 올해네요, 예정이라고 그럼 하던데 올해. 얼마 안 남았네? 네. 촬영 근데 다 끝났겠는데? 이제 제가 봤을 그러면- 때 너무 무리 아닐까 그 일정이. 자자자 지금 두 우리나라 거장들이 다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또 박찬욱 하면- 감독은 네. 동조자. 동조자가 뭐지? 아, 베트남? 그래요? 베트남. 오. 그건 사실 JYP 안 읽었죠. 안 읽었죠. 너 두 예. 권이잖아, 그것도. 아 잠깐 제가 잘못 알았어요. 2024년 3월 예정. 그치. 네네. 아, 네. 그러니까 2023년이면 올해니까 너무 좀 2024 촉박하죠. 4년 3월 예정이. 29일이라고 날짜도 날짜까지 나왔네요. 개봉일. 적어놨어요? 3월 29일. 네. 3월 29일은 인천공항 개항한 날인데. 네. 지금 동조자 얘기하다 끊겼어요. 동조자. 그 응 뭐 이렇게 그분이 쓴 네. 거잖아요. 네, 그 동조자. 동조자요? 네, 그 그거 동조자. 갖고 영화로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오. 호치민, 그러니까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한 다음에 그 사이공, 옛날 사이공 그리고 지금 호치민이 점령당하는 그 시점을 전후에서 한 일주일 전부터 그 함락 당하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사이공 호치민을 빠져나와가지고 네. 미국에 정착한 그 베트남 난민들의 이야기 네. 플러스 플래툰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들을 네. 다루는 내용이 네. 그 동조자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박찬욱 감독님께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럼 미국에서 찍는 거예요? 미국에서 찍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그 영화 찍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동조자는 필리처상 받은 작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필리처상 받은 동조자를 영화로 만드는 박찬욱 감독과 네.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지 못하는 너무 재밌는 미키 세븐을 영화로 만드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어쨌든 붙을 것 아니에요. 네. 동시에 붙지는 않지만은 네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 동조자 재밌어요. 아니, 심지어는 재밌다고 들었는데 두꺼워요. 2권짜리 안 두꺼워요.
왜냐하면 1권 2권인데 그 1권 2권의 그 두께가 얇아요. 너무 웃겨. 뭔 소리야? 800쪽인가 되던데. 아니 너무 웃기지 한 않아요? 권 한 권이 800쪽이라고요? 합쳐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1권 2권인데 두껍지 않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얇아도. 두 권 합치면 800쪽 아니, 넘을 걸?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두 권으로 쪼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 재밌다. 뭐 재밌다고 주장하는 건데 알겠는데 그 동조자가 얇다 이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진짜 YG님 말고도 동조자 읽은 사람들은 다 이 책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동조자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책이에요. 네. 그 나온 지가 좀 됐죠. 네네. 심지어 미국에서는 후편까지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800쪽은 아니네요. 몇 그래 쪽이에요? 아니에요. 800쪽. 두 개 합쳐서 한 600. 아 진짜요? 맞아요. 아, 그 그 YG님 말씀 내 말이 맞네요. 맞잖아요. 660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쪽짜리로 쪼갠 거라니까. 왜 근데 600쪽 포기할 굳이 수도 있지만. 나눴지? 비싸게 받으려고. 근데 보통 1권 읽고 2권 잘 안 사잖아요. 근데 이제 민음사에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음사 해외문학팀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 별로 네. 좀 상업성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서 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저는 계속 생각나는 소설인데 딱 그걸 박찬욱 감독이 작가 픽해가지고 이름 아까 저 응밖에 말을 못했는데 비에타인 응우옌이라는 네. 이름의 작가군요.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SF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 뭐죠? 남가주 대학 USC? 네, USC 교수로 USC 영문과 교수 뭐 이런 걸로 있는 분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미키 세븐 얘기를 하면서 서희의 강동육주로 갔다가 박찬욱 감독님 영화로 만들고 있는 동조자 네. 1, 2권까지 네.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네, 할 얘기 다 한 거죠 이제. 그 2023년에 뭐 혼비님은 네. 새로 뭐 나올 책이라거나 아, 근사한 계획은 없습니까? 근사한 계획이요. 그건 잘 없고 그럼 적당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 전부터 얘기했던 그 2명이서 쓰는 서간문 에세이가 아마 5월이나 6월쯤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이제 2022년엔 많이 다른 일을 했으니까 올해는 단독 에세이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약간 어제 목차를 좀 짜봤어요. 그래서 컨셉은 정했어요? 여기서만 얘기할까요? 근데 바뀔 수도 있어서 뭐 비밀까지는 아닌데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니, 내가 끝나고 사랑한 얘기하죠. 스피노자 쓰시라니까요. 왜 그거 안 쓰세요? 아직은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딱 지금 정도 공부했을 때 쓰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공부하면은 근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아니야, 딴 거 써. 네. 스피노자는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써도 네, 되고 좀 더 유명해진 다음에 써도 되고. 아니 김원비의 내가 사랑한 스피노자 대박인데 진짜 잘 팔릴 것 같은데. 근데 공부가 제가 너무 스피노자 부족해요. 말고 그 책을 누가 좋아하겠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아유, 대박난 인문학 그거 너무 서적이잖아요. 잘 쓴 거잖아요. 아니 근데 네. 저는 그 작가보다 혼비님이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고 말도 안 생각해요. 돼요. 그렇게 대단한 작가 아니에요. 저도 뭐 그분이 이제 아직 철학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 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이제 네, 그런데 그냥 진짜 딱 보면 빌 브라이슨보다는 약간 한 단계 낮은 내공을 가지신 분이어서 이제 YG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못 따라가죠 그런 분들을. 아무튼 네. 2023년에 책이 한 권 나올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한 권을 쓰기 쓸 시작할 거다.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제 연내에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군요. 네네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책걸상에는 뭐 그래도 가끔 계속 그럼요. 나오실 거죠. 네. 저 올해는 게다가 약간 제 목표가 최대한의 은둔이에요. 최대한의 은둔. 제가 코로나 때 잠깐 그동안에도 은둔했는데 쭉 은둔했던 것 같은데. 약간 사람 만난다거나 행사나 이런 거 조금 줄이고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인데 책걸상에는 즐겁게 늘 소풍 오듯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 금음에도 가끔 방송 네네. 만들어주시고. 금음도 네. 꼭 만들고 네. 그럴게요. 2023년에도 혼비님 자주 네. 나오신다니까요. 또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한 달에 한 번은 나와 주실 거죠? 네네네.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혼비님께서도 그 금음에 방 만들어서 네. 가끔씩 네. 모임지기로 참여하실 거잖아요. 네, 참여할 거예요. 네. 네.
지금 예고하죠. 뭐 다음번에 혼비님이 만드실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을걸요? 아니요, 제가 아직은 안 아직은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을걸? 아니 이 책 지금 할 때쯤이면 만들어져 아, 있지. 그치.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은 만들어져 있겠네요. 네. 보노보 핸드쉐이크라는 네. 책을 저희가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책 관련된 수다방은 혼비님이 모임지기가 되어서 만들겠습니다.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보노보 핸드쉐이크. 그리고 지금 미키7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네. 보노보 핸드쉐이크 방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네, 사실은. 그래서 네, 네, 네. 금음에서 김원비 작가님과 함께하는 보노보 핸드쉐이크 읽기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